자, 61쪽 여긴 했죠? 했는데 하나씩 붙잡고 다시 한 번씩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유제 114의 괄호 2번을 봅시다. 61쪽부터 할게요. 61쪽 페이지들 피세요. 유제 144 괄호 2번 보면 거기에 x제곱 빼기 3x 요거 있죠? 요걸 t라고 놔야 되는 문제예요. 치환을 할 때는 보통 그 치환 문자를 중학교 때 대문자 A, B, 대문자 그 X, Y 이렇게 놓죠. 네. 원칙은 없는데 치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그게 T로 시작해요. 네. 말해줘도 모를 거니까 웃자고 한 소리예요. 수학 영어는 알아. 영어로. 근데 어쨌든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에서는 해설지나 이런 뭐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도 T로 써요. 근데 본인들이 편한 걸로 쓰세요. 네. 그래서 이걸 T로 놓으면 그 바로 뒤에 있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6x 요게 이거에 정확하게 2배라는 게 보여야 돼요. 두 배 아니라 마이너스 2배라는 게 보여야 돼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요게 마이너스 2배가 안 보이는 경우는 인수분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문자가 그냥 약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 딱 봤을 때 요거 딱 보면 바로 요게 마이너스 2t라고 보입니까? 이게요 안 보이는 사람은요 지금이라도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그러니까 좀 중학교 1학년인데도 수학 잘하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친구들한테도 밀리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은. 그리고 이제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돼요. 네? 왜요라는 거, 뭐 왜요라는 거야? 뭐 여기다 마이너스 2배 괄호쳐서 분배 거두면 얘 나오지 뭐. 이거 당연한 얘기지, 그지? 저는 A에 대해서 2배가 2A는 보이고 A 더하기 B의 2배가 2A 더하기 2B는 보이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마이너스는 잘 안 보여요 라고 말을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문제점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다 말한 거예요 벌써. 이게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그냥 넘어갈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반드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이면 거기 있는 식을 t로 바꿔버리면 당연히 맨 앞에 거 t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t에 관한 2차식이니까 이게 중등 인수분해 내지는 곱셈 공식의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마이너스 8을 얼마 곱하기 얼마로 봐야 된다? 마이너스 4와 플러스 2로 봐야 얘네 둘의 합이 얘다 이거죠. 그쵸? 보통 선생님은 이거 합곱 공식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어쨌든 중등과정 인수분해 했다 하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t 플러스 2 해서 여러분들이 얘와 얘를 비교할 때 첫 번째 얘는 괄호가 없는데 얘는 괄호가 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얘는 괄호 곱하기 괄호 꼴이죠. 수학에서는요 괄호라는 거를 초등학교 때 가장 먼저 계산한다 이 정도는 배웠죠. 그리고 뭐 어느 책이나 문제집에도 안 나오는데 내가 한 3년차 4년차 애들 가르칠 때쯤 내 스스로 혼자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수학에서 괄호는 한 묶음으로 좀 보겠다라는 좀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보면 이게 일종의 하나 곱하기 하나 이런 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항이 두 개라고 부르지 않고 항이 하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죠? 이거 항 두 개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y 그러면 그 항 하나라고 부르지 두 개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항이 하나인 거예요. 똑같은 식인데 여기는 항이 몇 개인데? 세 개인데. 그러니까 더 복잡해진 거예요? 간결해진 거예요? 간결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백골이고요, 곱골이고요, 간결해지고 괄호 곱하기 괄호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인수분해다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뭐예요? 전개 역과정이다 이렇게 맞죠, 그죠? 근데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전개 역과정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그럼 인수분해라는 거를 말하려면 항상 뭐를 먼저 언급을 해야 돼? 전개를 먼저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려면 전개를 먼저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의 흐름이 간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인수분해는 인수분해고요, 전개는 전개예요. 그러니까 전개를 자꾸 독립된 단어로 생각을 해야지, 뭐 전개 인수분해 독립된 단어로 생각하지, 전개 곱셈 공식 약하니까 나는 인수분해는 생각도 못해. 그 사람은 곱셈 공식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곱셈 공식을 좀 쭉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학을 열심히 하고 수학을 잘한다 하더라도 한 방에 곱셈 공식을 잘하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그 중간고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히려 인수분해를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곱셈 공식의 능력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이라는 얘기지. 알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는 배웠는데 어느 형태까지 넣어야지 인수분해인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인수분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인수분해 어떻게 된 거예요? 인수분해 끝난 거예요, 사실상은요. 하지만 원래는 t가 아니라 뭐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원래 걸로는 돌려놔야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 이렇게. 근데 또 되네. 인수 분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해가 더 되면 또 해야 되는 거라. 자, 요거 얼마 곱하기 얼마로 봐야 돼요? 마이너스 4와 플러스 1로 보니까 또 되죠, 그쵸? 뭐 물론 2차식이라는 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되긴 되네요. 이것도 뭐라고 봐야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x 빼기 4, x 더하기 1 이렇게 x 빼기 2, x 빼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제 144에 괄호 2번을 해봤고요. 그게 지금 돼 있는 학생은 따로 숙제를 할 필요가 없지만 거기가 안 돼 있는 학생은 유제 144에 괄호 1번 숙제니까 해오세요.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돼 있는 것 같은데 채점 안 돼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채점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숙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수학 공부 그 채점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돼 있나? 반드시 이제 뭐 공부라는 거를 갖다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가끔 그런 얘기했죠. 학원에 가방 메고 다닌다고 그게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공부인 거고요. 학원 다니는 건 뭐예요? 학원 다니는 거죠. 자기 걸 만드는 과정을 공부라 그러니까 자기 거 만드는 거를 잘해야죠. 근데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공부는 스타일이라는 게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어느 급 이상은 돼야 스타일이라는 게 나와. 기초 과정에서는. 수학 숙제 받았어. 풀었어. 그러면 맞았나 틀렸나 확인해야지. 그지? 맞았나 확인해.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초중애들, 요즘에 중학교들도 그러대. 초등학교들 같은 경우에 집에서 채점하면 애가 해설지 보고 베낄까봐 답지는 학원 선생님이 갖고 있어. 집에서 숙제. 그럼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아 몰라. 그럼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하니까 맞아도 자기 손으로 채점하는 거고 틀려도 자기 손으로 채점해야 되는 거야. 베끼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건 아직 공부할 마음이 안 돼 있는 애죠. 그럼 그 마인드부터 심어줘야죠. 언제까지 어리다 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자기가 채점하고 맞았으면 원래는 해설도 봐야 돼요. 맞게 풀었나 틀리게 풀었나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나는 그렇게 해설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중엔 모르는 거 있으면 슬그머니 보고할 것 같다. 그럼 아직 해설지 볼 자격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해설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독약이에요. 어쨌든 간에 답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채점하려면. 그죠? 그래서 채점했어. 그럼 맞았어. 나는 해설을 자꾸 바보로 타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딱 보지 마세요. 맞았어. 근데 틀렸어. 그럼 한번 다시 풀어봐야죠. 원래 원칙대로 하면은 맞을 때까지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학원에서 숙제 주면 한두 문제 숙제를 주지 않죠. 여러 개 주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뻔하지 뭐.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선생님이 숙제를 해줬는데 목요일까지 해와야 돼. 그럼 숙제 언제 해야 돼요? 그럼 목요일 날 하죠. 공부가 안 느는 거예요. 그러면요. 당연히 수요일 날 해야 돼요. 그 정도는 알아요. 아는데 본인이 못 지키는 것 뿐이에요. 네? 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다 공부 잘하는 길이에요. 우등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뭐 이번에는 뭐 열심히 해가지고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그럼 수요일 날 해야죠. 가급적이면 언제 하는 게 더 좋아요? 화요일 날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했다. 정해진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 뭐 했는데? 하나 풀었는데 또 틀려, 또 틀려. 오늘 정작 수학 숙제할 시간은 2시간밖에 없는데 자꾸 틀려. 그래서 한 10문제 숙제했는데 2문제밖에 못 풀어왔어. 그러면 이게 뭐에 데미지가 있냐면 그날 숙제를 다 못한 것도 데미지가 데미지지만 그날 숙제를 못하면 그 다음날 진도에 영향을 주죠. 그죠?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자기가 틀린 건 주말에 알아서 하든가 뭘 하든가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딱 한 번만 다시 풀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내가 내준 숙제는. 그래서 또 틀리잖아? 마수빈이 지금 하세요. 풀어주는 거 구경하고. 왜냐면 이 숙제라는 거는 학원에서 배운 거를 복습을 하는 의미가 당연히 강하죠. 근데 그게 복습이 돼야지 두 번째 의미 다음 시간 진도 나가는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그날 배운 것도 익히지 못했으니까 그거 데미지도 있지만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숙제를 한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또 난단 말이에요. 다 조금만 어른스럽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은 스타일이다 나발이다가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공부하는 거.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열심히 하세요. 그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수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뭐 채점 말 남김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채점을 했네. 그렇게 하면 되고. 유제 146도 이거 얘기해줘야 돼. 여러분들 거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고1 교재지만요 61쪽에 나오는 문제들은 모조리 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지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들이에요. 이거 중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146번도 선생님이 풀어보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자, 미리 말해주겠는데 이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괄호 4개면 몇 개씩 곱해야 됩니까? 2개씩 곱하는 문제거든요. 그죠? 근데 어떻게 2개씩 곱해야 되느냐? 치환을 할 수 있게 곱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이따 하겠지만 x제곱 더하기 5x를 치환을 하지. 그러니까 x제곱이 포커스가 아니라 아무렇게나 곱해도 x제곱은 다 나와요. 5x가 포커스죠. 5x가. 그럼 5x에서 5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2하고 4를 더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 2, 3, 4를 묶어서 더한 게 x의 개수니까 이걸 빨리빨리 더해봐야 된다. 누가 시험에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안 줘요. 숫자 막 뒤죽박죽 주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누구끼리 곱하느냐를 선택을 하는 게 학생의 몫인데 일반 문제집이나 이것도 뭐 고1 문제지만 되게 쉬우니까 이런 거잖아요. 실전에서 막 숫자 막 복잡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번갈아 가서 더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일단 어쨌든 이 문제는 숫자가 너무 쉽게 주어져서 좀 아쉽습니다. 좀 복잡한 게 나와야지 우리 학생들한테 좀 생각해볼 시간도 주고 좀 그럴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x제곱 더하기 5x를 t로 놓으면 얘는 t 더하기 4, 얘는 t 더하기 6에 마이너스 24. 인수분해라는 거는 괄호 곱하기 괄호로만 나와 있어요. 인수분해인데 얘 때문에 망쳤네. 그지? 어쩔 수 없이 얘 때문에 이거 다 다시 풀러야 돼. x제곱 더하기 10t 더하기 24 마이너스 24니까 요걸로 끝이네. 그지? 이 경우에는 뭐 합곱 아니라 그냥 공통인수 얼마로 묶어내? t 더하기 10. 이 경우도 괄호는 하나지만 곱하기고 항이 하나니까 인수분해 끝났다. 오케이 말이? 그래서 갑니다. t가 원래 뭐였느냐로 돌립니다. 얘는 x제곱 더하기 5x. 두 번째 괄호는 그거에 플러스 10이니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 요거는 x에 x 더하기 5. 야 이거 묘하다. 얼마 곱하기 얼마? 곱하기가 마음대로 떠들 수 있지만 더해서 플러스 5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는 잘 봐. 우리가 어느 단원을 배우면 기본이라는 게 있는 거고 학원이라는 데서 공부를 하면은 기본이라는 거를 채워주는 게 기본이에요. 그럼 인수분해선 뭐가 기본이야, 뭐가 기본이냐, 이걸 딱 보자마자 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바로 알아봐야 돼요. 선생님을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1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못한다 잘한다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알겠죠? 나는 여러분들을 고1로 보지 않아요. 아니, 그 중3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야. 11월 달이나 10월 말이 돼서 선생님이랑 예비고로 하잖냐? 그럼 그때부터 중4로 하고 고1로 봐요. 어린애 같은 행동하거나 똑바로 안 하면 바로 한 소리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부담 갖지 말고 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3 학생이 갖춰야 될 기본은 기본이란 얘기니까 학교 시험 보면 최소한 이 정도 내가 85점 나온다.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수분해 이거 있죠? 이거 바로 보자마자 이거 된다 안 된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바로 보자마자 된다 안 된다가 보여야 돼요. 그거 안 되는 사람은요 그냥 시험 대비 때 한 번 더 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고1 책이에요. 중3 거는 날라다녀야 고1 거 할 수 있어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갔는지 학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겠지만 네? 곱셈 공식 인수분해가 안 된 사람은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잡고 공부할 사실은 자격이 좀 부족하다고 봐야 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로 안 보였다? 이렇게 돼야 인수분해 꼴이 되는 거를 뭐 선생님 설명하니까 인지 알아듣겠다? 이거 곤란합니다. 기본이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없이 그냥 와서 풀어주니까 풀어준 거 바로 이어서 풀고 그럼 됐나 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빨리 4월달 되기 전까지 4월달이면 시험 대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3월 한 달 동안 먼저 문제집 한 번 사가지고 최소한 곱셈 공식 인수분해라도 먼저 풀어봐야 돼요. 문제집 사기 뭐하면 선생님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많아요 문제집. 한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147번의 문제 괄호 1번 볼게요.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이것 또한 중학교 3학년 문제입니다. 너희 선생님이 중3 거냐 고1 거냐 구분해주면 그거 잘 듣고 생각해야 돼요. 갑니다. 우리가 얘를 t로 놓을 거거든. 그러면 얘는 t의 몇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얘기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 안 되는데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야.
바로 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사람 그럼 바로 이해 안 되면 바로 얘기하면 됩니다. 요게 t면 요건 t제곱이다. 이해 안 되는 사람 다 이해됩니까? 네. 확실히 이해됩니까? 선생님이 안 가르쳐도 스스로 봐도 그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이해 안 되는 사람, 되는 사람 알겠니? 모르겠니? 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적에는 그 즉시 모르면 모르겠다고 바로 얘기해야 돼요. 생각을 쭉 해보는 건 집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선생님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시간 주기도 합니다. 수업은 내가 진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르겠다는 사람은 바로 모르겠다면 바로 얘기해야 돼요. 아까 전 같은 경우 선생님 이게 왜 바로 안 됩니까? 기본이라고 했는데 저는 바로 안 보인다. 그럼 얘기해야 돼요. 그럼 다 설명해 줍니다. 그냥 지나가면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t제곱 빼기 3t 더하기 2 되죠? 네. t제곱 빼기 3t 더하기 2 되죠? 네. 그러면은 얼마 곱하기 얼마로 볼 수 있죠? 마이너스 2 곱하기. 그래요? 그럼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선생님이 치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선생님 치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사실은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대로 t라고 바꾸진 않았잖아요. 완전히 식을 갖다가 이 정도 치환이 되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좀 어지간히 하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탑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인수분해 이거 치환이라는 거는 치환을 하지 않고도 머릿속으로 치환이 될 정도로 연습이 돼야 돼요. 야, 그게 되는 애 부러워. 나는 잘 안 되는데. 차이가 뭔 줄 알아요? 문자 사용 능력의 차이예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문자 사용 능력은 사실 몇 학년부터 시작됐다?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를 잘 생각해서 중1 때 그냥 그렇게 하고 중2 때 그냥 그렇게 하면 지금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자꾸 깨우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다시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거 t면 요거 t제곱 그건 다 안다 그랬죠, 그쵸? 그럼 t제곱 빼기 3t 더하기 2니까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맞죠? 네. 그럼 이 자리에 t 쓰면 되죠? 네. t니까 x제곱 맞죠? 한 두 줄 쓰기 귀찮아서 이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중학교 3학년 문자 다루는 능력이 중상 정도 되는 거예요. 고1 되면 알아서 돼요? 아니요. 문자 상승 능력은 알아서 안 올라가요. 그래서 고1 가면 많이 봐. 너희들은 그런 경우가 돼선 안 돼. 선생님이랑 만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가끔 하소연을 하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 수학 별 문제 없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와가지고 갑자기 아니 중학교 때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까지도 선행을 시켰는데 왜 갑자기 고1 시험 보는데 50몇 점밖에 안 나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하면요. 어머니는 모르실지 모르지만요. 당사자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느 정도인지 그지? 근데 당사자 본인도 모를 수 있죠. 그럼 뭐예요? 걔가 다닌 학원은 사기당한 거예요. 걔. 괜찮다 한 거예요. 안 괜찮은 건데. 그러면 대부분 뭐의 능력이 떨어지는 줄 알아요? 문자 사용 능력이 떨어져요. 그거 너 선생님 그럼 저 중1 때 패딩 놀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허벌나게 하라고요. 곱셈공시 허벌나게 한다고. 그럼 중1, 2 때 빵꾸난 거 좀 괴로워도 한 달 진짜 꼭지돌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중1, 2 때 빵꾸난 거 딱 채워질 수 있어요. 여기만 잘하면 돼요. 사실 이것도 무슨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지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하니까 내가 설명을 안 하는 것뿐이야. 맞지? 네. 자, 간다. 요거 한 번 더 되지? 네. 뭐라고 인수분해 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요거는 한 번 더 돼 안 돼? 안 돼요. 정말? 네. 선생님이 요거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좀 안 되나? 2가 루트 2의 제곱 맞아 틀려 일단 그거부터 맞지? 아 사기치는 거 아니야. 저게 진짠가 아닌가 그거 생각하지 말고 본인 수학 실력 입장에서 맞는지 틀리는지만 생각해. 2를 루트 2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면 이것도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어? 그럼 여지까지 나는 잘못 알고 있었나? 잘 봐. 이 문제 정답은 이건데 고1 수학하니까 고1 수학다운 거 하나 알려줄게. 중학교 3학년에 해당 안 된다. 보통 인수분해다라고 얘기하면 숫자의 사용 범위를 유리수 범위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 어디에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상식이라고 오늘 이유를 알아두세요. 그럼 어디 가가지고 뻐기기 좋습니다. 고1책 어디에도 특별히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를 내가 루트를까지 사용을 하면 무슨 수의 범위까지 확장을 한 거죠? 이걸 무리수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리수하고 무리수는요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무리수 범위에서의 그 인수분해다 그러면 거꾸로 유리수를 안 쓴단 말이에요. 유리수도 사용하고 무리수도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수 범위라고 해야 되죠?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년에도요 좀 고난도 문제나 초급 경시 문제급인 라이언업이나 A급 수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해라 이게 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몇 학년까지는요? 수능 끝날 때까지는요. 중3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수분해해라 라고 하면 중3이든 고3이든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살짝 밑밥 깔아놨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문제에서는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여라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럼 더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아직은 안 배웠지만 유리수의 반대말이 무리수지, 무리수의 반대말이 유리수지.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실수의 반대말이 허수라는 게 있단다. 나하고 곧 할 거야 3월달에. 네. 실수, 실제 존재하는 수라는 뜻이죠.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그럼 허수는 뭐겠어요? 헛개비 숫자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허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까지가 고1 시험 문제의 내신에 나옵니다. 여튼 이 문제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요거 이해되겠어요? 그러면은요 필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필기 한 시간 줄게요. 여기 보세요. 지금 카메라가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써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거기에 적당한 데다가 이따 필기 시간 줄까요? 괄호 3번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또 이거 숫자 생각해서 쓰려면 어려운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중3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3이 아닌 게 없어요. 이게 t인데 이게 t제곱이니까 t제곱 빼기 2t 더하기 2가 이거다라고 보이는 사람은 하는 거고 안 보이는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t로 바꾸면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이죠.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은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t로 바꿔봤자 소용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러면 이놈의 자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세요. 메모시킬 거니까. 왜냐고 묻지 말고 일단은 따라오세요. 내가 이걸 이렇게 좀 바꿀게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예? 이거 돼요?
이거 내 맘대로 그냥 이렇게 막 바꿨었는데 이게 등호가 돼요? 이게? 수학에서 등호는 무슨 뜻? 같다. 이게 같아? 안 같죠? 대신 이렇게 하면 같죠? 네. 그럼 왜 이 짓거리를 했을까? 여기 보이니? 여기 밑에 여기 다 보여요? 여기다 쓸 건데 여기까지만 묶었으면 뭐가 돼요 이제?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이죠? 그럼 뭐의 제곱이 됩니까? t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뒤에는 뭐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x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됩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변형이 되죠. 3개짜리가 항 몇 개짜리로 변형하는? 네. 4개짜리로. 항 4개짜리 인수분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개 하나로 지금처럼 봐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가든가 아니면 2개 해서 공통인수로 묶어야죠. 이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원래 밑에 줄에 써야 되는 건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얘하고 더한 거 맞지? 네. 그 다음에는 한 번 더한 거 썼으면 한 번 어떻게 해서 쓴 거? 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좀 생긴 게 꼴보기 싫으니까 좀 이쁘게 내림차순으로 쓰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리고 살펴봐야 돼. 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대답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적당한 곳에다가 요걸 괄호 3번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필기하세요.